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민남준이라고 하고요. 2011년도에 사이버에 입학해서 2013년도에 졸업하고 2013년, 14년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5월 초에 다시 나갈 예정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한 8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발표는 이 중에서 6분이 할 거고요. 각자 이제 자기 학교 위주로 할 거고, 저도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그 교원 현황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이 또 태국 문화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발표 끝난 이후에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은 태국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 그렇게 되어 있고 피차이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피차이 학교는 제가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태국 중등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 개요를 보면은 태국의 중등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태국 한국어가 시작된 게 2008년에 처음으로 한국어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그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현지 고등학교와 개별적으로 된 사업이고, 2009년에 한때 정상이 되면서 태국 총리가 한국어 교육 파견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후속 사업으로 2011년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그래서 매해 이제 50개, 60개 학교에 교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 이제 사이버 외대 한국학부 출신이 매년 한 10명 전으로, 올해도 아마 10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명 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의 주무부서는 교육부이고, 그 교육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대 한국학센터에서 그 사업을 수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매년 12월 아니면 1월 달에 모집 공고가 나는데, 60명 정도 뽑는 모집 공고가 나는데, 만 50세 이하의 한국어 교원 2급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 1차 서류, 그 다음에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란 건 그 2012년 그때는 월 40만원에 항공료도 본인이 부담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월 130만원에 항공료, 숙소 그런 게 지원되는데, 월 40이나 월 130이나 한국 물가로 치면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130이면은 그게 태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초급교사, 대학 졸업한 초급교사 월급이 한 4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웨스턴,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 130만원이나 그거보다 적고, 이제 숙소 같은 게 따로 지원 안 되고, 거기서 자기가 나 숙소도 해야 되는데, 100만원에서 130만원 그 정도 수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 혼자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을 구형해도 태국식으로 살기에는 적당한 학생 태국 물가를 묻혔을 때는요. 그 대신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한 70% 정도는 태국화돼야지 한국식으로 살려면은 더 들죠. 보다 더 들고. 그래서 매년 5월에서 그 임년 3월까지가 이제 계약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월이 태국에서 가장 더운 때이고, 그래서 그때 방학이 있고 이제 학년 올라가는 방학입니다. 4월이 송클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태국의 새해, 태국 땅의 그 새해고,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새학년이 올라가는 방학이고, 그래서 저희 그 태국 지금 재지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이유가 이거죠. 지금 방학이기 때문에. 무급 방학입니다. 지금 2달 동안 월급이 없어요. 백수입니다. 그래서 교원 생활 전반적인 걸 보면은 태국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중학교 따로, 고등학교 따로 대부분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중고등학교가 그냥 한 학교에 다 있어서 1학년부터 6학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3학년은 중학생을 말하는 거고, 4학년부터 6학년은 이제 고등학생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학기는 아까 말씀대로 1학기가 5월 중순에 시작해서 9월 말에 끝나고, 그 다음 약 3주 정도의 방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10월 중순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고,
이거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한 뭐 2주 정도 편차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는 3월 초 중순에 기말고사 끝나서 방학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또 1학기가 10월 초에 끝나는 데도 있고,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수업이 최대 22시간이라는 건 학생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희 교육부랑 세부교육부랑 그 맺은 게 한국어 교원 1인당 그 일주일에 최대 22시간을 넘을 수 없게 이렇게 계약은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보다 넘는 경우도 뭐 거의 없어요. 실제적으로 한 15시간에서 한 18시간 일주일에 교사 1인당 맞는 시간이 뭐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 그 정도 평균 그 정도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수업 이외에 한국 문화 수업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있게 되고요. 대부분 없는 학교도 있고요. 이것도. 그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시설은 이제 숙소, 침대, 옷장, 뭐 책상, 에어컨, 인터넷, 냉장고, 주방 시설 등등인데, 이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아니라 또 이것도 학교마다 어디는 뭐 침대가 있는데 인터넷이 없다거나, 어디는 또 냉장고가 없고 뭐 그 대신 세탁기가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뭐 에어컨이 없는 데도 간혹 북부 지역 추운 쪽은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컨디션이 다른데, 어쨌든 기본적인 숙소와 그 기반 시설은 일단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현지식을 먹게 될 경우 학교 식당이 한 끼에 20에서 25바, 이게 우리 돈으로 한 700원, 800원 그 정도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에 로컬 식당이 있거나 이제 자체 취사, 뭐 한식이나 본인이 취사를 좀 하면은 자체 취사를 해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도 집에 취사 시설이 뭐 주방 시설이나 냉장고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는 뭐 가스나 그런 게 없는 이제 조리 시설이 없는 숙소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 가봐야 사실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태국 전체 지도를 보면 이렇게 좀 뭐 코끼리 얼굴이라고도 하는데, 보면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길고 넓게 되어 있어서 보통 태국 생각하면 이렇게 바닷가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 바닷가는 이렇게 남부 쪽 일부만 있고, 나머지 이쪽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또 이제 밑에 그 말레이시아 그쪽으로 국경을 접해 있고요. 그래서 태국의 행정구역은 크게 요 방콕, 여기가 방콕입니다. 방콕 일대, 그다음 여기 북동부 이산이라고 해서 동부 쪽, 그리고 치앙마이를 위주로 하는 이제 태국 북부, 그 주로 이제 뭐 신혼여행지로 많이 알려진 뭐 푸켓이나 코사무이, 그런 코랏 같은 남부 쪽으로 되는데, 우리 교육부에서 그 한국어 교원을 배치하는 행정구역은 이거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콕을 중심으로 한 1구역, 이건 우리 교육부에서 태국 교육부와 협의해서 그렇게 구역을 분할을 한 겁니다. 1구역에 학교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구역, 방콕과 가까운 방콕 근교에 이제 또 2구역이 있고, 3구역, 3, 4, 5는 다 그 북동부 이산 쪽에 이제 동부 지역입니다. 3구역, 4구역, 5구역. 그리고 6구역이 그 북부 쪽 치앙마이가 이제 제2의 도시인데 북부 쪽이 있고, 7구역, 그 북부인데 약간 밑에 쪽. 근데 방콕과 더 가까운 지역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남부 8구역이 있고. 그래서 교원이 60명 파견되는데, 아마 학교는 대략 55개 학교입니다. 한 학교에 2명씩 가는 데도 있고 해서 대략 55개 학교에 60명이 배치를 받고 있고요. 그 배치 지역은 본인 희망은 거의 파견 안 되고, 파견 본부에서 정하는 식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지역은 이게 그 북부 지역과, 이쪽이 북부 지역이고 이쪽이 동부 지역, 그리고 여기 방콕에 여기 남부 지역인데, 오늘 발표하실 6분의 학교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북부 쪽에 저희 사회대 출신이 좀 많이 가 있고요. 동부 쪽, 남부 쪽도 있고, 방콕 쪽도 2분 가 계신데, 오늘 발표하시는 분은 저기 구경만 주는데 오늘 뺐습니다. 방콕 쪽은 여기 표시를 따로 안 했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데가 여기 이제 피차이 학교, 그리고
치앙마이에 계신 분, 또 남방인데 남방을 넣었네요. 그리고 또 우따라디, 부리랑 남부 쪽에 바닷가 쪽에 하디아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북부 쪽에 피차이란 조그만 시골마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면사무소 소재지 정도? 자전거로 한 5분 나가면 다 논밭이고, 작아요. 다 시장 하나, 식당 두어 개, 어딜 가나 다 이제 학부형들이 거기 다 상점 주인이고, 수도 방식으로부터 500km 위치해서 차로 한 7시간 걸리는 지역입니다. 한국인은 그 피차이가 속한 그 우따라디 도, 태국의 그 도가 한 50개 있는데 우따라디 도에 별도의 관광지가 아니라서 별도의 할인이 없었어요. 저랑 여기 앉아 계신 그 박종희 형님이 한 40분 거리에 오는데 처음 갔을 때 정말 아마 한국인이 저희 둘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대학교에 또 한 분 오시고 코이카에서도 또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지금은 한 4명? 그렇지 않을까. 관광지가 아니라서 한국인이 올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대중교통은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없었고, 그래서 자전거로 다니는 게 제일 편했고요. 편의시설, 편의점이 10분. 편의점이 태국에서 얼마나 가까우냐도 생활의 그 질적인 수준을 결정하는데, 편의점이 가까운 편에 있었고, 현지 식당도 한 15분 걸어야 했고, 재래시장도 도 50분 그 정도라서 자전거 혹시 못 타시고 이제 걸어 다니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숙소는 편의시설이 냉장고도 있었고 에어컨이 있었고 인터넷은 학교 안에 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학교 와이파이를 같이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탁기는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공과 공납부, 전기비 수도비는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부담을 했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1학년부터 6학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전부 한 2,200명. 근데 이 중에 한 30%만 남자고 30% 미만이 남자고 여자가 더 많습니다. 남학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저희 교원들 가는 데는 전체적으로 그 여학생들이 많고요. 그 중에서 한국 학생 수가 총 360명이고 전공, 일주일에 2번 배우는 전공반이 이제 120명,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비전공이 240명 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어민 교사가 없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 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영어, 이것도 필리핀 사람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그리고 저희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중국어 선생님도 이제 그 원어민 교사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고1, 저는 중학생은 안 가르치고 이제 고등학생 1, 2, 3학년만 가르쳤는데 고1 전공반이 45명, 그 다음에 고2가 36, 고3이 39. 그래서 일주일에 전공 이제 2시간씩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240명, 선택이 240명입니다. 그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선택이 240명이고, 전공 같은 경우는 교재로 맞춤 한국어, 그리고 KBS 두근두근 한국어 그걸 같이 썼고, 고1 선택반은 열린 한국어, 그 KBS 두근두근 한국어 그걸 주로 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저 같은 경우 문화 수업이 주 1회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시간표입니다. 이게 아마 15시간, 문화 수업 포함해서 15시간인데, 여기 6/5로 되는 게 6학년 5반, 그 다음에 이게 4학년 2반, 그런 식으로 돼서, 여기 6학년 5반 같은 경우 여기 한 번 있고, 여기 한 번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2시간 있는 반이 저는 전공반이었고, 4학년 2반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공반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어느 날은 2시간 있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이렇게 연속으로 있고,
중간에 쉬는 시간 잠깐 있는 날도 있고 그렇게 좀뭐 그런 학교마다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건 뭐 저희 학교 사진인데 보통 학교 교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피차이 스쿨을 해서 뭐 롱리안 피차이 이런 스타일로 대부분 많이 생겼고요. 피차이라는 분이 태국의 유명한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딴 학교 이름이고요. 이제 학교 전경인데 그 방콕 같은 데만 제외하면 그래도 부지가 넓은 편이라 학교가 많이 이렇게 건물 간격이 넓습니다. 건물이 많고 그다음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운전자들 필요 없이 이렇게 잔디 같은 걸로 되어 있고 자연잔디 같은 걸로 학교 부지는 대체적으로 지방으로 갈수록 그 부지가 넓기 때문에 학교 건물이나 땅이 넓은 편이고 이거는 이제 그 매일 아침 조회를 하는 장면이고요. 조회를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국기 개양식이랑 조회를. 그래서 그 학생들 모습일 때 여기 학생들과 여기 학생들 보면 약간 뭐 다른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교복이나 스타일이 여기는 중학생 애들이고 여기는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고 그래서 교복도 살짝 다르고요. 이거는 숙소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관사인데 이렇게 1층에는 따로 건물이 없고 2층 집이었는데 뭐 침대, 그다음에 거실, 화장실 이 정도로 있는데 이 정도면은 좋은 편에 속한 아니고 이거보다 나쁜 숙소도 많아요. 화장실 이런 게 아니라 뭐 반수세식 뭐 그런 식으로도 되어 있고 뭐 원룸으로 그냥 방 하나만 있는 데도 있고 근데 방 하나만 있는 데는 그 대신 원룸 스타일 건물이기 때문에 또 약간 깨끗한데 그 대신 공간은 좁고 이런 게 그 태국에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집도 이제 태국의 나무주택이라고 안 좋은 집도 더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분 나타나요. 이소영 선생님, 치앙마이에 계신 이소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앙마이 와타노 타이파임에서 근무했던 이소영입니다. 민남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저는 좀 딱딱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제 태국에서 문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발표하게 됐는데 이제 전체 문화를 제가 다 대표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학교, 저희 수업이나 이런 거에 관련 있는 부분에 관해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해볼게요. 자, 있는 것은 태국에는 왕이 계세요. 왕이 계신데 이 왕이 아주 국민들로부터 아주 존경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 왕에 대한 험담을 한다던가 또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태국에도 어버이날이 있어요. 어버이날이 있는데 왕의 생신이 아버지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게 왕 사진이고 학교에서도 왕 생신날엔 크게 행사를 해요. 그리고 태국은 불교의 나라예요. 불교의 나라라서 공양을 하는데 이 공양을 하는 것도 저희 학교는 1학기 때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2학기 때 그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아침에 이 탐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님들이 아침에 불공을 드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공양 드릴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이렇게 근데 모든 학생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타이가 아니라 자의예요.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태국에는 학교에 행사가 아주 많아요. 행사가 아주 많은데 어떤 행사들이 있냐면 뭐 스포츠데이, 또 불교 날인 경우에 불교 행사, 또 스승의 날, 아버지 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있는 날에 어떤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걸 중요시 생각해서 행사를 수업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거는 그냥 방과 후나 수업 외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미미하게 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저희 학교 스포츠데이 했던 사진인데 지금 이 아이 스포츠데이를 1년 내내 준비를 해요. 거의 한 달 정도 빼고 방과 후에도 준비를 하고 응원 준비에다가 또
그 스포츠데이 시작할 때 거의 올림픽 수준이에요. 성화봉송도예요, 저희 학교. 네,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행사고, 그리고 아까 민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아침 조회가 있어요. 매일 아침 조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는 거는 지금 쉬는 시간이 제가 없다라고 해놨는데 저희 학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교실을 학생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동할 때 쉬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늘 한 5분, 10분 이렇게 늦게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저희가 50분인데 실제로는 한 40분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학교가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학교가 쉬는 시간이 없다고 들었는데 쉬는 시간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 수업은 그 행사가 있는 날, 아까 말한 아버지 날, 또 불교 날, 또 스포츠데이 가는 날은 수업을 하지 않아요. 수업을 하지 않고 학교에 나와서 뭔가 행사를 하긴 하지만 수업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으면 학교에 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수업을 하는 줄 알고 아이들 교실에서 수업 준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 무슨 날이라서 오늘 수업 안 하니까 선생님 기다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태국에는 저희 학교는 실내화가 없었어요. 실내화가 없는데 교실 안에서는 신발을 신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양말만 신고 다녀요. 선생님들이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런 문화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지금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건 저희 나라랑 다른 부분이라 또 태국 내에서 다른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가 달라요. 1학기, 2학기가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학기가 다르고요. 그리고 학년이 또 달라요. 아까 말한 1학년부터 6학년제로 되고 있는데 1학년부터 3학년은 중학생이고 4학년부터 6학년은 고등학생이에요. 그 다음에 대입이 좀 다른데 일단 현재 한국어는 그 대입시험에 반영이 안 되는 제2외국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학교는 전공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한 아이도 대학에 들어갈 때 아무 혜택이 없어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데 방콕 교육부 쪽에서 지금 대입에 반영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다음 각 대학마다 시험 방법, 시험 시기가 되게 다양해요. 다양해서 어떤 애는 같은 대학에 같은 과에 들어가는데 뭐 10월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 1월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 3월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 시험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시험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학생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래서 대입 진학률이 좀 높은 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교 내 상황은 태국 내에 있는 학교는 정말 학교마다 상황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또 뭐 전공이 있느냐, 전공이 없느냐. 또 그 전공이 있더라도 한 뭐 일주일에 배정되는 시간이 얼마가 있느냐 이런 것도 다르고 또 교사의 인원 또 학교에서 한국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다양해서 저희가 배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학교를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곤란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화 부분은 아닌데 저희 학교가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센터 학교예요. 한국어 센터 학교예요. 저희 학교에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한국어 학생들을 모아서 한국어 캠프를 하는데 재작년에도 사이버 외대에서 와서 실습을 하셨고 그러니까 2014년에도 외대에서 오셔서 캠프도 진행을 하시고 저희 실습 그 수업에도 참가하셔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실시해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요. 태국 북부 지역의 이쪽에 치앙마이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태국 전체 긴 태국에서 이쪽 북부 지역은 겨울이 되면 좀 서늘해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추운 편이고 서늘한 편이라서 기후가 좀 좋은 편이에요. 방콕에서부터 한 60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시간 버스로 고속버스로 9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마 신용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치앙마이는 좀 대도시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좀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태국 중등학교 파견 교원은 저희 학교 이외에 다른 학교까지 포함해서 2명이 치앙마이에 파견이 되어 있고 대학 기간 중에는 코이카에서 지금 한 분, 3분 정도가 파견이 되어 있어요. 다른 학교인데요.
그리고 한글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그 주위로 있는 건 아니고 한인이 많이 모여 사시는 장소가 있어요. 좀 약간 전원주택 같은 그런 단지인데 거기에 한인들이 많이 사시는데 좀 만날 기회는 많이 없고 코이카 분들은 가끔 이제 만나서 뭐 교육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생활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네,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내에는 썸태우, 툭툭이 뭐 이런 택시라는 시내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있어서 저는 뭐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 않았고요. 시외에 가는 것도 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긴 나라들이 고속도로가 잘 돼 있대요. 태국도 고속도로가 아주 잘 돼 있어서 고속버스가 잘 돼 있고 그리고 봉고로 만든 가까운 시내에는 그 봉고로 만든 버스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치앙마이에는 백화점도 많고 쇼핑몰도 많은 곳이라서 네, 살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숙소는 학교 내 관사에 있고요. 다 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그리고 공간도 학교에서 학교 내 사니까 학교에서 내주고 있고요. 와이파이는 그 와이파이가 안 돼서 그 전 선생님한테 들은 데가 있어서 그 공유기를 사서 가져갔어요. 그래서 썼었는데 인터넷 자체가 느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시스템이 좀 끊어진다던가 어떤 지역에도 뭐그 정전이 잘 많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건 없어서 생활하기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이름이 네, 와타노 타이파얏이에요. 네,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2,4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어 학생 수는 195명인데 전공은 67명,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합쳐서 그리고 비전공 학생들이 128명 정도 되고요. 저희 학교에 언어부가 많아요. 원어민 교사들이 지금 제1국어가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중국어 5가지가 있는데 영어 원어민 교사는 7분이 계시고요. 일본어에도 원어민 교사 1분, 프랑스어에도 원어민 교사 1분, 독일어에도 1분 계시는데 이 세 언어는 학교에서 그 원어민 교사를 자체 계약해서 현재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어하고 중국어는 저희처럼 각 나라에서 파견한 교원이 원어민 선생님으로 현재 한 명씩 있는데 다음 학기부터 저희 학교는 중국어도 제1 외국어로 지정이 돼서 필수로 아이들이 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은 2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생이 고1, 고2, 고3 합쳐서 67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학생들이 다 선택반인데 전공반 아이들은 그 주당 한국어 수업이 8시간 있어요. 8시간인데 8시간이 4시간은 문법, 2시간은 읽기 쓰기, 2시간은 말하기 듣기 수업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기 듣기 수업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가끔가다 문법 수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교재는 전공반은 문법하고 말하기 듣기는 열린 한국어를 쓰고 있고 읽기 쓰기는 연세 읽기 쓰기 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반 아이들은 모두 맞춤 한국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교사 수는 태국인 한국어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저 그리고 태국인 실습 교사 2분이 계세요. 네, 이 부분은 설명드릴까요? 태국인 실습 교사? 태국인 실습 교사는 지금 그 저희 나라에서 한국 교육부에서 한국 사람을 태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 이외에 태국에 있는 한국어를 전공하신 이제 선생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자학생으로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한국에 초빙을 해서 4달인가? 5달? 작년인가 했었어요. 4달에, 네,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 한국에 초청을 해서 수업을 하고 돌아오시면 이분들이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이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라서 태국은 교생 실습을 1년을 해요. 1년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 그 한국어가 있는 학교에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1년 동안 실습을 하시는데 그 실습 선생님이 2분이 계셨어요. 저희 학교에서 총 4명의 그 한국어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켰죠. 그리고 기타로 문화 수업 주 1회에 한국어 문화 관련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이분이 지금 학교 딱 정문 들어가면 이분이 있는 동상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이름을 주신 분인데 그 어떤 왕의
누구의 외할머니라고 하는데 매번 듣는데 자꾸 까먹어요. 어쨌든 네, 이분이 저희 학교 그 이름을 개설해서 학교를 그 좀 어느 반열에 올렸는데 진짜 공헌하신 분인가 봐요. 그리고 그 태국 학교에는 태국 학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물에는 이런 사원이 그 옆에 항상 이렇게 모셔져 있어요. 불교자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불교 사원이 멋진 그 곳일수록 그 메인 건물이 좀 뭐라 그러지? 좀 재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교 건물들이고요. 여기가 운동장인데 여기에서 애들 축구도 하고 여기에서 아침마다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한국어 교실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 관사 학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제가 찍어놓은 사진 이거밖에 없어서 1층은 공동구역이에요. 저는 중국어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살았었거든요. 2층에는 방이 따로따로 있어서 같이 그냥 그 방만 따로 쓰고 아래층은 공동구역이라서 거실, 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 같이 사용되고 여기가 저희 방이고요. 네, 여기까지가 발표입니다. 저희 북부지역에 같이 있었던 안방을 이혜경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14년 2년 동안 태국 람방에서 근무한 이혜경입니다. 람방은 태국 북부에 위치한 도시고요. 저희 학교 정문이랑 저희 학교 사진인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올해 100주년이 되는 지역 명문 학교입니다. 네, 저희 람방에서 북부 지역 명문 학교입니다. 람방에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어 특성화 학교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도 저희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어 특성화 학교여서 지금 다른 학교는 대부분 한국어 교무실이 따로 없고 그 외국어 파트 선생님들이랑 같이 교무실을 많이 쓰는데요. 저희는 뭐 일본어, 중국어, 뭐 프랑스어, 영어 다 각 파트별로 교무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교무실 사진이고요. 네. 저희 냉장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칼라 프린터도 되고 에어컨도 되고 네, 교무실 시설은 정말 네, 좋습니다. 저희 교실 사진인데요. 저희 학교가 아직 한국어 전공이 아니라서 그 한국어 전용 교실은 따로 없고요. 교무실이 있는 그 층에 있는 이제 교실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네, 역시 뭐 PPT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PPT를 사용해서 주로 수업을 했고요. 에어컨이 있는 교실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덥기는 한데 네. 람방은 태국 북부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방콕에서는 버스로 8시간 정도, 그리고 치앙마이에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람방 내에 한인 기관은 특별히 없고요. 람방 외곽 쪽에 교회 선교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따로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저 람방에는 공항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버스랑 뭐 기차, 택시, 뭐 한국이랑 똑같이 생활하실 수 있고요. 특히 치앙마이가 되게 가까워서 람방은 관광지가 아니고 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용하고 정말 살기 좋은 동네인데 치앙마이가 가까워서 저는 주말이나 뭐 휴가 때는 치앙마이에 가서 이소영 선생님이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백화점, 와, 대형마트, 편의점, 식당, 진짜 좋아요. 시장 이런 게 한국에서는 별로 자랑할 거리가 아니잖아요. 태국 내에서 생활을 하면 정말 다들 부러워하시고 아주 자랑할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많이 다녔는데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자전거를 못 타시면 생활하시기 불편하세요. 자전거를 좀 잘 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숙소는 학교 옆에 원룸에서 지냈는데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요. 지금 태국의 대부분의 원룸은 주방 시설이나 세탁 시설이 대부분 그러니까 세탁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주방 뭐 싱크대라든지 그런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세탁기는 손빨래를 2년 동안 해서 네, 그게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세탁기는 따로 없고 그리고 주방 시설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외식을 하거나 뭐 라면이나 이제 이런 거는 좀 먹었었는데 이런 시설에서도 취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뭐 김치도 담그시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하시는데 설거지나 그런 걸 화장실에서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불편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좀 많이 불편해서 저는 주로 이제 외식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정식 명칭은 안방 깔라야니 스쿨이고요. 전체 학생 수는 3,200명 정도입니다. 네, 많습니다. 네, 중1부터 고3까지 전체 3,200명 정도 되고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는 770명, 8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2 외국어는 이제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예, 이렇게 원어민 교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어도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는 이제 원어민 선생님은 따로 계시지 않지만 네, 프랑스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해에는 중1부터 고3까지 제가 다 수업을 해서 일주일에 20시간을 수업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태국, 아까 말씀하신 태국인 실습 선생님들 4분이 함께 오셔서 저는 14시간 수업을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1하고 중2는 선택입니다. 선택이라서 일주일에 2시간, 연강으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고요. 이제 중1은 한 반에 20명 정도, 그리고 중2는 한 반에 40명 정도 해서 수업을 진행이 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도 기본 일주일에 3시간, 연강으로 3시간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 역시 선택이고 학급수도 2학급 정도 돼서 고1은 40명 정도 되고요. 이제 고2랑 고3은 20명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제가 이 반들을 다 제가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4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뭐 레벨별이나 아니면 반별로 수업을 나눠서 되게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제가 혼자 할 때보다는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의 이제 자랑이 중3이 1반부터 12반까지 전 학생이 학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3은 한 반에 한 50명 정도씩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정말 좋지만 수업을 할 때는 이제 한 반에 50명씩이고 이 학생들이 한국어에 다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지정을 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가 좀 자리를 잡는다거나 한국어를 좀 알리는데 많은 이 중3 학생들이 많은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중3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는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한글 자모를 한 학기 동안 다 떼고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좀 회화 수업을 바로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는 공통 교재로 자모는 다 열린 한국어 입문을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모가 끝나면 서강 한국어 1A를 주 교재로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그냥 주 교재일 뿐이고 열린 한국어나 뭐 KBS 두근두근 한국어나 기타 다른 교재들을 교사가 자체 제작을 해서 프린트물로 배부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문화 수업을 매주 금요일날 주 1시간씩 따로 했었는데요. 뭐 문화 수업 시간에는 이제 한복 접기나 뭐 카네이션 접기, 그다음에 뭐 탈 만들기, 서예 쓰기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저희 학교는 2011년도에 처음 이 사업이 시작할 때 한국어 교육을 시작을 해서 올해 5년째 지금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인데요. 아직 전공도 아니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있던 2년 동안을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어 학생 수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애들 한국어에 관심도 높아진 것 같고, 특히 작년에는 저희 이제 태국인 실습 교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근무를 하면서 소규모로 한 반에서 10명 정도, 10명, 15명의 소규모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네, 학생들의 집중도도 좋고 좀 한국어 교육이 앞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북동부 부리람 지역에서 2014년에 1년 동안 한국어 교사로 일하고 온 12학번 권은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에 계신 다른 선생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부리람 북동부 부리람 지역에 있는 학교였고요. 부리람 도인데 부리람 도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두 곳이 있었고요. 그 중에 한 곳이 제가 있었던 프라폰차이타야통 학교입니다. 네, 저는 프라폰차이라는 지역에 있었고 방콕에서 약 45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고속버스를 타고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네, 한국인은요, 부리람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한인기관은 없었고 호이카 선생님께서 한 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부리람도에 있으면서 한국인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은 굉장히 작은 시골이기 때문에 시내 면 정도 되려나요? 그 안에 다니는 대중교통은 없고 이제 버스 시외로 가는 버스는 물론 있었고요.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편의시설이 있어서 시골 치고는 굉장히 생활이 편리한 편에 속합니다. 네. 저희 보시면 편의점도 10분, 편의식당, 재래시장도 다 걸어서 10분 정도에 갈 수 있는데요. 이것보다 안 좋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편의점에 가고 싶으면 40분이 걸린다거나 그런 학교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도 편의시설이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좀 쇼핑을 하려고 한다면 차로 1시간 정도 가야 이제 이마트 같은 그런 곳이 있었고요. 숙소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같은 거 다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원래는 있었던 건 아니고 전에 계시던 선생님께서 너무 불편하니까 사두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썼고요. 아무래도 저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 선생님들도 와서 많이 물가방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이었는데 물가방 학교에서 내줬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계속 틀어도 한 달에 한 23,000~24,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 이름은 프라폰차이 피타야퐁 스쿨이라고 해서 전체 학생 수는 중학생부터 중일부터 고3까지 약 2,600명 정도 있었고요. 한국어를 배운 학생 수가 약 440명 정도. 저희 학교는 전공은 없어서 비전공이었고 제2외국어 교사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어 교사가 1명, 영어 교사가 5분 정도 계셨고 일본어, 중국어 원어민 선생님들도 한 분씩 계셨습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온 분들이고 중국어도 이제 한국인 교사랑 마찬가지로 파견을 나온 분이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는 이제 자이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저희 학교는 전공이 없어서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었고요. 교사는 태국인 한국어 교사 1명, 그리고 제가 1명 있었고, 아까 이수영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업으로 오신 교생분이 1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생 수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기별로 조금 다른데요. 1학기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6학년 1반부터 8반까지 강제적으로 듣고, 그리고 나머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택으로 해서 좀 학생 수가 많았고요. 2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로 듣게 하던 게 제가 알기로는 태국 교육부에서 수업이 너무 많다고 수업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한국어의 위치가 조금 힘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한국어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2학기에는 조금 수업 시수가 적어지고 선택 과목만 해서 120명 정도 였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전공은 없는데 교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한국어 교실이 전공이 있는데도 교실이 없다거나 교실이 없어서 다른 교실에서 한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실이 있다는 것 자체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업은 보통 주에 1시간, 그리고 연강으로 2시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전공이었고 이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맞춤 한국어, 자모를 배우고 1년 동안 한 학기 배우면 자모를 배우고 자기소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한국어도 교재를 썼었는데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썼던 이유는 학교에서 약간 드라마나 음악을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 교재를 써서 교육을 했고, 그 대신 이제 조금 5학년이나 6학년 가장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그런 걸 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문화 수업은 주 2회 2번씩 했습니다. 이제 좀 사진을 별로 많이 찍지는 않아서 제 교무실 사진과 교실 사진인데요. 저희 학교도 이제 프로젝터를 쓸 수 있어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다른 사진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보여주셔서 저는 주거 환경이나 학교 사진은 없고요. 저희 학교 캠프 했을 때 사진을 4장 정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캠프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이제 2년째라서 수업을 하게 됐고,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몇 분 오시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마하사랑강대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남부 핫야에 계셨던 안나연 선생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 하리아이 미타엘라이 학교에 있었던 안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남부에 유일하게 사회대 출신으로는 제가 유일하게 내려갔었는데요. 네, 하리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최남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레이시아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이버에 하리아이 치시면 아마 관련 검색어로 하리아이 테러, 하리아이 폭탄 되게 많이 뜨세요. 처음에 배정받고는 굉장히 좀 많이 긴장하고 갔는데, 다행히 제가 있을 동안에 폭탄은 터지지 않았고요. 네, 아마 배정 받으시면 처음에는 좀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설마 위험한 곳에 보내겠나 해서 일단은 갔는데, 하리아이 지역에는 총 4명의 한국어 교사가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칭 교사라고 해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태국어 선생님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에 이제 한국어 교사가 2명이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리아이 지역에 제가 있었던 하리아이 미타엘라이 학교를 가시는 경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좀 필수로 하셔야 지내실 수 있고요. 학생들 성적까지 산출 다 하고, 성적이 굉장히 예민해요. 한국에서는 성적이 나가고 나면 고치는 일은 절대 없는데 태국에서는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약간 영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는 준비를 해서 가시면 네,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네, 하디아에 4명의 한국 교사가 파견이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한 10분에서 15분 거리 안에 다 위치하고 있어요, 학교들이. 그래서 주말마다 모여서 이제 뭐 각자 힘든 점도 얘기하고 하면서 좀 다른 지역, 이렇게 굉장히 외딴 지역에 혼자 계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는 네, 현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쉬운 편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 위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남단 도시이기 때문에 방콕에서 차량을 타면은 한 대략 10시간 넘게 걸린가요? 네, 그래서 비행기를 꼭 타셔야 되고요. 항공으로 약 1시간 25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남부가 하도 바다가 유명하다 그래서 저는 바닷가 바로 옆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디아에 가니까 차량으로 한 1시간 나가야 바다가 나오고 제가 들어갔던 데는 그냥 시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시내이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 테러 이런 막 문자도 계속 와요. 빨리 이 지역을 벗어나라고 외교부에서 문자가 오는데 그래서 네,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거의 없습니다. 네, 자이카도 안 오시고 네, 그래서 네. 한국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신기하세요. 텔레비전으로 매체를 접하는 게 한국인이 다기 때문에 한국 사람 한번 보면 굉장히 잘해주시고 네,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잘해주신다 해서 한국에서 받았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하디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중교통은 이쪽이 교통의 요지다 보니까 썸태우, 툭툭, 뭐 항공, 공항 뭐 다 있습니다. 저희도 다 있고 네, 편의점 다 있는데 이제 쇼핑몰이 큰 거는 약간 좀 나가셔야 돼요.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많이 있고 네, 숙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좀 적어봤는데 공과금이 한 달에 한 800에서 1200바트 정도 저는 자비로 부담을 했었는데 하나로 하면은 한 3만 원 이상 되나요? 네, 이 정도 네, 부담을 하시게 되시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인터넷이 굉장히 느려서 좀 못 써요. 그래서 집에서 핫스팟 아이디를 따로 구매하셔서 300에서 500바트 정도 하거든요. 속도에 따라서 네, 구매해서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코인 세탁하는 그런 가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한 번에 20바트 정도면은 한 번 돌리거든요. 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무실 사진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지금 불을 안 켜고 찍어서 네, 최근에 에어컨이 크지 않은 공간인데 에어컨 4대가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인 선생님들하고 같은 사무실을 사용했고 바로 옆 교실에 외국인 교사들만 같이 모여있는 교무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무실에 E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영어 선생님만 모여있는 교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교실이 3개잖아요. 교무실 말씀드린 것만. 외국인 교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네, 영어만 한 20-30명 되고 네, 지금 학교 사진 찍어서 네. 보면은 한국어 2명, 중국어 4명, 프랑스어 2명, 버마 뭐 다 진짜 굉장히 학교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남부 명문학교라고 네, 후에 나가있다면 남부에서는 네, 저희가 좀 아마 이쪽에 파견 나가시면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학교 너 어디서 일하니? 그러면 하디아 위타이라이즈 그러면 명문학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먹지 않아 이런 게 좀 있어서 네, 좀 외국인 원어민 교사도 그에 맞게 굉장히 네, 다수 네, 근무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는 저희가 그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는데 네, 총 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는 전공반이 없고 선택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반 학생은 총 250명에서 약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우려되는 점은 지금 전공이 없다 보니까 매년 와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약간 겹쳐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을 가르치는 내용이 고등학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매번 같은 걸 많이 들은 학생들이 약간 지루함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문법이나 원래 하던 걸 하다가 약간 옆길로 저는 좀 많이 약간 재미 위주로 좀 문화 수업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화 노래라던가 탈춤, 뭐 합창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태국 학생들이 노래를 굉장히 못해요. 아마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못하시는데 거기에 감히 제가 합창을 하겠다고 해서 합창을 한번 했는데 저희 나성의 가면이라고 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합창대회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감성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해서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올려놨는데 태국 중학생 공연 치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면 학생들
네,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그 타이춘 같은 경우는 으르렁 그 엑소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 노래에 맞춰서 또 준비해서 가고, 약간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해서 다른 외국어랑 다르게 좀 재미있다라는 인식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좀 노력을 했던 편이고, 네.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또 매년 저희가 갈 때마다 선생님이 이제 교재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맞춤 한국어 1번을 공부했다고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는 중1은 맞춤 한국어 1번, 그다음에 중2, 중3은 맞춤 한국어 2번에 진도를 나갔습니다. 네. 총 학년별로 3반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주일에 19시간, 문화 수업 포함해서 19시간 네, 강의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에 비해서 아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적 산출하고 그다음에 그 외 모든 행정 업무까지 본인들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학교 가시면 좀 바쁘신 건 있지만 네, 태국 전반적인 학교 흐름에 대해서 파악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겹치는 부분은 다 뺐고요. 네, 같은 문화활동도 좀 더 예쁘고 내가 봐도 갖고 싶게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2년 전에 저희 북부 캠프 제가 실습을 갔었거든요. 그때 공방에 나가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네, 가기 전에 다 배워서 준비해서 갔었는데 네, 이런 배시머리기라던가 복주머니 굉장히 반응 좋았고요. 다른 외국어 배우는 학생들도 이걸 보고 다시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 한국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네, 저는 좋았고 그다음에 이거 팔각하면 좀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요. 네, 그 현지에서 완전 무슨 공대 분위기 나게 맞췄는데, 네, 학생들 반응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매번 보던 게 아니라 좀 새로운 것들 좀 준비해가면 학생들 반응도 좋고, 네, 한국어 홍보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명의 학생이 저기 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그 남학생이 남부 그 말하기 대회에서 1등 했던 학생인데 중1이에요. 근데 자꾸 본인이 너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가는 게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사진을 보내요. 선생님 계속 사인을 보내요. 나는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게 2학기 때 좀 늦긴 했지만 영교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침 원래 8시 반부터 1교시가 시작인데 7시까지 오면 내가 수업을 한 교시를 더 하겠다. 그래서 7시부터 7시 40분까지 해서 열린 한국어 책이 좀 어려웠는데 1번을 다 떼주고 왔습니다. 네, 저희 이런 식으로 좀 필요한 경우에는 네, 선생님께서도 추가로 네, 노력해 주시면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학교 관련된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저희 학교도 피차이드에서 명문 학교인데 지금까지 말을 설명드렸던 교원 활동이나 교육 현황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편안하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앞에 오늘 들축제가 있습니다. 조회 시간 모습이고요. 스포츠데이 때 학생들과 찍은 사진이나 스포츠데이 때 선생님 같은 게 있고요. 스포츠데이가 우리나라 운동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이틀, 3일 이 정도 됩니다. 색깔별로 5팀, 6팀이 색깔별로 올림픽처럼 구분이 되고요. 외국인 선생님들 학생들과 같은 거에 대해서 합니다. 물도 국가이지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치릅니다. 행사하고 파티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고 우리나라 공기나 블럭 기술과 경기도 복식하게 있고요. 피차이라는 생각 아닌가. 신발이 다 똑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가방도 다 똑같은 가방인데 이렇게 자기 걸 잘 찾더라고요. 땡기고
아침마다 조회 때 음악을 연주하고 수업 모습. 문화 수업인데요.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한국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이건 한국어 고생들이고 외국인 선생님들이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실내에서 보여드렸습니다. K-팝을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고등학 경연을 같이 하고요. 시험 시간 모습입니다. 졸업식 때 학생들이 공연을 하는 거고요.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그것도 다 학생들 저도 김밥을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어디 보면 약간 남학생이 여자 배우분이 태국에서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중국인 선생님, 친구다. 그리고 파티 같은 게 맞습니다. 파티 때문에 이거 제 동네. 졸업식 모습입니다. 후배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요. 이거 댄스 파티도 있고요. 졸업식 장면이고 선생님들이 학생 교복 입고 공연을 합니다. 이 가운데 노란 분이 조정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 박종훈 선생님이 스페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한가요? 예, 2013년도, 14년도 2년간 대백 학연을 하던 박종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에 선생님들께서 각자 근무하셨던 학교 이런 내용들 잘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가지고 저는 그냥 다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찍 좀 됩니다. 84년도에 의대를 입학을 했고 또 2011년도에 사이버외대 3학년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1차로 파견됐고 2014년도에 두 번째 파견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 파견될 때마다 최연장자였습니다. 이거는 태국 에이스라는 이동통신 회사의 광고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아마 앞으로 태국에 가실 분들이나
갔다 오신 분들도 충분히 좀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안 맞을 수도 있긴 할 텐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พ่อคะนี่ลูกพักเป็นงานหนูเดี๋ยวมาดูกันนะคะ คุณเรียนจบพอดีครับอาทิตย์หน้าเนี่ยพ่อคนจะต้องทำงานที่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แล้ว พ่อคะหนูได้บรรจุครูที่สตูลแล้วค่ะ ทำไมไม่สอนที่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 ที่นั่นเขาต้องการครูมากกว่า พ่อเล็กแกมาผมว่าจะช่วยดูแลโรงเรียนของเรา ก็พูดเหมือนพ่อไม่ใช่ครูอะ ปีกล้าหาเด็กแล้วนี่จะทำอะไรกันเถอะ 아마 그 태국 위험한 지역에 왜 가냐고 또 이렇게 싸움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여기가 사투입니다. 지역에. 날아다니는 바퀴도 볼 거고요. 예, 정전이 자주 되죠. 음식이 안 받아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겠죠. 예, 우기 때 비가 겁나게 많이 내립니다. 가끔 저녁에 선생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식도 하고 있습니다. เมื่อวานโดนฝนนิดหน่อยอะค่ะ สงสัยจะมีไข้ไปพักสมัยนี้แห้งพอดีถ้าไม่ลูกขอตัวก่อนนะคะ 몸이 아프면은 집 생각이 많이 나죠.หนูไม่เป็นพ่ออะ หากเธอท้อแท้ฉันยังอยู่ เป็นอะไรหรือเปล่า หากแม้ไม่เห็นใจจงโปรดรู้ไว้ว่าเธอใช่อยู่คนเดียว เดี๋ยวส่งบ้านหนูกลับไปนะคะ แล้วเจอกันนะลูกนะ 이거는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제가 13년도 올해 민남준 선생님이 계셨던 그 피차이 스쿨에 제가 있었고요. 또 학교를 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우타라디 학교에 다른 스쿨에서 근무를 했는데 요 모음 연서 자료는 피차이 스쿨에 있었던 선생님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있었던 무다라디 바르니 학교에 아주 특별한 학생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어도 잘했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한국어가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저랑 대화가 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비망록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이게 일일이 자기가 다 직접 꾸며가지고 제가 이걸 스캔했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5학년이 됩니다. 올해. 비슷한가요? 너무 포샵을 너무 심하게 말하기 대회에 나갔던 원고입니다. 작년 12월에 광복에서 제2회 청소년 말하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민나준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우다라디세 한인이 지금 총 4명이 있었는데 저희 학교 옆에 우다라디 라차바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한국어학부가 개설이 돼가지고 거기 선생님으로 오신 김장희 선생님이 옆에 있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안타깝게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 여자 학생이 한 명 있는데 핀란드에서 교환 학생으로 왔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데 이 학생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되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계속 가고 계시는 현재선 선생님이 보이시죠? 저기 앉아 계십니다. 네,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해가지고요. 문법이나 이렇게 단어 채착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 반 부담임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처럼 당일치기로 수학여행을 치앙마이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새벽 4시에 출발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3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하루 놀다가 저희 학교에서 치앙마이까지 버스로 가면 보통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코스로 그냥 당일치기로 다녀와서 저녁에 한 11시 정도 그때 도착이 됩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며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꼭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 거짓말은 하고 꼭 너라는 말은 말했지만 기다릴 수만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기억해 그 사람 꿈은 너라고 내 가슴을 해로 거짓말을 하고 꿈을 거라는 말은 하겠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헤어진 넌 빠른 사랑 잊혀짐은 늘 더딘 사랑 늘 나에게만 늘 모진 사랑 나 혼자 앓고 있었다고 내 모습 나만 채서 사랑한 사람 내일은 눈물로 죽어간 사람 늘 나에게만 늘 모진 사람 나 혼자 앓고 있었다고 내가 더 많이 사랑한 죄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한 죄난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눈물로 앓고 있다고 기억해 여기까지가 요 예, 지금까지 그 태국의 한국어 교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사회대 출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사회 경력도 많으시고 강인해서 다 이렇게 잘 견디시고 좋은 얘기를 위해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뭐 교원 전체로 보면은 인간관계나 생활 측면에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한 번도 안 당했던 교통사고 당하고 계약되고 있고 또 다른 사고도 안전사고도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아직 몰라요. 네, 그런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오늘은 좋은 모습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맨 뒤에 그 자모를 다 끝낸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실 때 처음에 그 문법 용어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문법 자모 끝나고 그러니까 자모 끝나고 나서 뭐 명사다, 뭐 형용사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저기 명문학교에 저희 와!
우선 자모 단계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하실 때는요, 태국어를 간단하게는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한국어로만 국내에서는 한국어로만 대부분 수업을 하는데, 태국 청소년 학생들이고 또 뭐 전 학생이 전체 한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국어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선 태국어를 하실 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교수 용어라든지 교실 용어들은 저희들이 이제 다 적어서 태국어로 다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진행을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요, 태국어는 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국어도 이렇게 생존 태국어, 먹고 살기 위한 태국어도 필요하고, 또 이제 교실에서 쓰는 태국어.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단어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고, 한 두세 어휘 섞어서 쓰면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일단 되니까는, 그런 거는. 근데 태국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생활도 편해지고, 수업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혹시 태국이나 혹시 다른 나라 가시는 분이 계시면 그 현지어는 꼭 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먼저 저희 교재를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 학교에서 구비를 해 놓으시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서 복사를 해서 쓰시는 건지, 여기서 어떻게 가져가서 사용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대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지정하는 경우보다 거기 이제 매칭 선생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케이스가 여러 가지예요. 자기가 가져간 교재 중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자기가 가기 전에 이미 전 선생님이 있었거나, 뭐 전 교원이 있거나, 다른 뭐 태국인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교에서 그 쓰던 교재를 또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의 매칭 선생님, 거기 이제 현지 코디네이터 선생님 상관없이 제가 적절한 그 수준을 맞춰서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또 방콕에 태국 교육원이라고 저희 그 교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태국어가 병기된 교재를 주기도 하고요. 이번에도 한 교재를 한 대여섯, 고려대 교재, 서강대 교재 여러 가지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이 활용을 못하고 아직 포장 안 뜯는 것도 있고, 사실은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대부분 이제 초급 수준인데, 어디는 또 자모만 가르치다가 끝나기도 하고, 학생들이 또 열심히 안 하는 학교는 자모만 가르치다가 다음 연도에 뭐 다시 또 자모를 다 까먹기 때문에 또 다시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자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처음에는 저기 한국에서 가져간 서강대 교재나 맞춤 한국어 그런 걸 썼는데, 맞춤이나 열린 한국어, 그 교재들이 설명은 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제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근데 저희 학교는 선택반이 그 태국어를 학교에서 지정한 애들이에요. 다른 학교는 그래도 제2외국어 중에 내가 뭐 일어를 하겠다, 미얀마를 하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냥 너 1반부터 2반은 한국어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드리고, 일주일에 실수업 시간이 한 45분 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 학기 동안 계속 자모만 하기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는 뭐 태국말이나 영어가 없이 그냥 다 한국어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태국어, 저는 그 처음에 저희 원서 넣을 때부터 태국어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원서에도 태국어 입문이라고 쓰고 막 그렇게 썼는데, 저도 태국어 공부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어로 도금이 달려있는 뭐 그런 걸로 했거든요. 근데 물론 내 태국어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어 도금 달린 거 안 쓰겠죠. 다 태국어로만 된 걸 쓰겠는데, 그래서 저도 하여튼 저희 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얘네들한테 어차피 그 생활 위주로 많이 쓰는 표현, 그런 거 일주일에 2문장이라도 확실히 가르치자. 그래서 영어나 뭐 태국어로 도금을 달아주고, 그런 식으로 제가 편집해서 쓴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나름 효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직도 회의는 있어요. 그게 맞는 방법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태국어를 배우는 것보다 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덜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배워야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라도 되는데 얘네들은 뭐 배워도 그만 안 배워도 뭐 아쉬운 게 저보다 더 절실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도금을 달아주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영어로 뭐 AL, 뭐 ALY를 도금을 달아주고 짧은 문장 그냥 거의 외우기 하다시피 말도 안 하고 일주일에 한 수업에 한 2개 문장 정도 그 이제 반복 훈련 시키고 그랬습니다. 또 혹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 교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전에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됐어요. 예. 혹시 학교마다 지금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교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잖아요. 예. 어떤 학교나 이제 뭐 교장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그 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를 가르치기 원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 학생들이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르치기 전에 그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회화책들이 있어요. 좀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 일부가 미리 독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회화책 같은 거죠. 회화책 뭐 명동에서 뭐 살 때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주제별 그런 회화책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태국에서 발간된 책이죠. 태국에서 발간되고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사람이 있었던지 아니면 한국 사람이 개입을 뭐 하긴 했어요. 이렇게 편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지 그거 자체를 교재를 쓰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꼭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거기도 뭐 부분도 달려있고 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표현 자체가 많이 어색해요. 저희가 잘 안 쓰는 표현들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걸 쓰신다면은 좀 개작을 해야죠. 개작을 해서 써도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태국인 중에서 한국어를 전공하신 분이나 그곳에 계시는 교생 실습하시는 분하고 원어민 한국어 선생님하고 혹시 같이 듀얼 티칭을 하신 경험이나 코칭을 같이 한 수업 때문에 그런 경험이나 혹시 하셨으면 그 방법이 어땠는지. 이 중에서 누구나 지금 티칭 따로 하나 저기 회화 문법 따로 같이 하는 거가 있으면 하여튼 그런 경우가 어느 학교가 일부가 있었어요. 일부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그런 데가 없고 죄송합니다. 일단은 뭐 말하기 그러니까 회화와 문법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었고 여기 권은기 선생님이 저는 이제 학교에서 전 수업을 팀 티칭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태국인 원어민 원래 이제 학교에 계신 분은 사실 도움이 많이 안 돼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태국어도 잘 안 되고 그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옆에서 그 선생님 수업 진행하는 걸 그대로 이제 보조 역할을 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한국어를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지만 이제 뭐 가르치는 순서라던가 뭐 그 교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은 아니라서 뭐 자기가 어제 공부한 걸 가르친다거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좀 재미있게 한다거나 뭐 이 발음이 태국어랑 비슷한데 좀 재미있는 말이 있다거나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교생 선생님이 오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손을 뗐거든요. 그래서 저랑 교생 선생님이랑 둘이서 같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교생 선생님이 이제 수업 준비를 한 후에 교생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런 내용이 어떠냐 아니면 또 이런 건 태국인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겠냐 이런 내용 수렴을 해서 수정을 한 다음에 수업을 했고요. 보통 도입 복습이나 도입 같은 경우는 제가 했고 그리고 이제 설명 같은 경우는 태국인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데 역시 태국인 선생님이 더 좋아서 설명을 같이 이제 팀 티칭을 했던 선생님이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연습이나 마무리는 또 제가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제점은 네, 교생 선생님도 할 때는 문제점은 거의 없었고요. 학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학생 좀 문제점이 한 가지 있네요.
반응이 시원치 않은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제가 태국어를 잘 못하니까 그 교생 선생님한테 좀 집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연습을 하더라도 연습을 할 때 뭐 질문이 있다거나 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맞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교생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교생 선생님이 잘 모르는 경우는 아는 경우는 대답을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는 저한테 다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문제점이라는 조금 문제점이죠. 그러니까 한 단계 거쳐서 저한테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가끔 안 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혼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아까 전에 그 장어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한 어디까지 문법을 가르치시는지 한 1년 정도 과정으로 봤을 때. 네. 뭐 수준이 초급 그러니까 토픽 기준으로 1등부터 6등까지 있을 때. 네네네. 어느 정도 문법 정도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우면. 거의 대체적으로는 아주 그 특별반 빼고는 초급 1, 2 수준 한계인 것 같아요. 1급. 그러니까 1급 많아야 2급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면 수업이 정말 일주일에 2시간 뭐 이상 많아야 2시간 보통 그 정도인데 많은 데가 뭐 1시간 정도면 거의 1시간이 많이 1시간이지 아까 그 쉬는 시간이 공식 시간표에 없기 때문에 뭐 이동하다 보면은 뭐 5분 10분 뭐 출석 부르고 그러면은 한 실제 실수업 시간 45분 되고 그 다음에 뭐 행사 때문에 많이 한 3주 연속 한 3, 4주가 계속 수업이 없는 반도 있어요. 뭐 이 행사 저 행사 겹치다 보면 어느 요일은 특정한 요일은 계속 수업 없는 반도 있고 그러면 또 까먹은 것도 다시 가르쳐야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초급 1, 뭐 많이 나가면 2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지금 본 학교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어떤 그 차이, 학교의 레벨이 다른 건지 아니면 태국의 학교들이 저 정도인지 아니면 아까 명문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명문의 어떤 레벨에 들어가는 건지 네, 그 차이를 좀 알고 싶거든요. 명문 사실은 명분의 기준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어봤을 때 역사는. 제 생각에는 제2 외국어로 한국어가 있는 학교는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작은 학교에서 한국어를 왜 배우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명분이라고 하시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회대 분들 특히 오늘 발표하신 분 중에는 북부 지역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북부 지역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잘 산다고 생각해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학교도 당연히 그렇고 학교는 아닌 학생들의 각각의 개개의 가정사들도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문이 어디가 뭐였죠? 명문. 아니 그러니까 공립, 사립 뭔가 좀 특별한 학교들인지 일반 태국 학교도 다 저런지 같은 거. 지금 저희가 발표한 학교들이 약간씩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좀 좋은 편에 속한 학교들이 오늘 발표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공립으로 파견이 돼요. 그러니까 공립학교고 사립학교는 뭐 저희가 상상할 수 없게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또 질문 있어요? 저기 학부모님들의 그 한국어 배우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쩐지 궁금하고 더 배우기 위한 학원이나 이런 걸 있나요? 일단 다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치앙마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설 학원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나온 분들이 과외를 또 많이 하세요. 과외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학부모들은 한국어를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전공반이 아닌 그러니까 일본어를 선택한 반 아이가 자기네 언어가 그 제2 외국어가 전공이 일본어다 보니까 한국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듣고 싶대요. 왜 그럼 전공을 한국어를 하지?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반대하셔서 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실은 그 정도? 네. 그러면 실제로 선생님들 제자분 중에서 네. 대학으로 한국어 전공으로 갔다거나 그런 네. 제자분 있으세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치앙마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주거 환경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교가 있어요. 이번 6학년 졸업생들 중에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7명이 합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계속 시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6학년 전공이 26명인데 그 중에 7명이 이제 한국어로 전공을 선택을 해서 진학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파견을 가게 되면 가족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데리고 가도 상관은 없지만 오로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합격 저기 지원할 때 합격에 영향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자기 그거 외에는 다 이제 본인 부담이죠. 본인 부담으로 본인 그 비용 같은 게 이제 본인 부담이고 이제 그런 문제는 좀 있죠. 이렇게 관사 같은 경우 보통 뭐 관사에서도 뭐 방 안에 만약에 다 잔다 그러면 아니면 이제 따로 별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그 학교 밖에 관사를 얻으면은 원래는 학교에서 그 숙소를 제공해주게 되는데 학교에서 소유한 관사 같은 거를 그게 아니라 학교 밖에 뭐 임대를 해주면 한 달에 뭐 몇천 바씩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죠. 자기네 원래 쓰던 관사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쓰면 되지 뭐 돈을 또 이렇게 따로 주는 거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가족을 데리고 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따로 이렇게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애들만 데리고 간 경우도 있고 애들은 그래도 좀 작으니까 뭐 한 방에 다 이렇게 큰 부담 없는데 애들만 데리고 간 경우도 있고 다른 가족이 조금 다른 데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지역 왜냐면 자기가 어디로 배치받을지 대도시로 갈지 어디 갈지 진짜 오지마을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족은 뭐 대도시에 있고 본인은 또 이렇게 그 배치받은 데 있고 뭐 그렇게 주말부로 태국에서 주말부로 지내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가족을 나중에 데리고 가시려면 그 현지 학교랑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콕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저희 관리하는 본부 거기랑도 협의를 하셔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그거 가족 데려가는 자체로 뭐 파견이 안 된다거나 코이카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코이카 시니어 말고 일반 코이카 프로그램은 단신 부임 조건이라서 가족을 데려가는 걸 아예 금하고 있어요. 어떤 분 그것 때문에 뭐 문제 생긴 적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뭐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 부담이고 그걸 협의를 해야 된다. 비자 예. 비자. 그러니까 일단 교원 자체는 저게 나와요. 그 1년 동안 취업 비자가 나오고 교원. 그러니까 교원 자체는 나오는데 아이는 상관이 없고 아이는 몇 살까지는 그게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반 비자가. 그런데 그 부인이나 그런 게 다 아이는 몇 살이라도 되잖아. 일단 하여튼 어쨌든 본인의 비자나 비용은 본인 빼고는 이제 본인이 그 별개로 하셔야 됩니다. 제한은 없지만. 만약에 개인 학교랑 무슨 내고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 어떤 내고요? 뭐 가정이나 뭐 비자 문제나 그런 거 없었어요? 그거 제가 네, 그거는 안 하는. 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네, 본인만 가는 프로그램이고요. 가족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경우는 그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고 학교하고 어떤 것도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신분 보장은 파견되는 교원 한 사람만 신분 보장이 되고 비자도 그 사람에 대해서만 네, 확인을 해줍니다. 제한은 없지만 다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비자나 비용이나. 그 파견할 때 면접이 보게 되잖아요. 면접 관련해서 부탁드리고요. 면접 관련해서요? 네, 하나 더 있는데 그
협의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 연장이 가능한지. 일단 그래서 일단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기 1차 서류고 2차가 이제 면접이죠. 1차 서류고 2차 면접인데 면접은 약 2배수 정도로 뽑는 것 같고 1차는 어느 정도 실 경쟁률은 모르겠어요. 뭐 아주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4대 기간 말고 저도 원래 공식 발표는 안 합니다. 근데 서류는 뭐 일단 추천서, 그 교수님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서류나 면접이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이제 실력, 본인 실력 그리고 본인 가치관, 그다음에 합격 전략 뭐 그런 거 중요한데 실력 뭐 학점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그렇겠죠. 본인이 표시할 수 있는 게 뭐 서류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객관화된 그런 거밖에. 물론 뭐 3.0 이상이면 된 거밖에 많은 걸 요구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자격이 있거나 뭐 그렇게 서류상으로 보여줄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겠고 서류에서는. 그리고 가치관 같은 것도 거기에 자기 이제 그 자기소개서니 뭐 지원 동기니 뭐 그런 걸 쓰는데 자기 가치관이 일관되게 써야 나중에 면접을 하더라도 뭐 예상 질문 말고 돌발 질문이 나오더라도 일관된 앞뒤가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네이버 같은 데 보면 뭐 지원서 잘 쓰는 법 다 있잖아요. 그래서 쓰면은 돌발 질문에서 제대로 그 앞뒤가 일관된 대답이 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전략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저기 공고에 보거든 서류에서 뭐 본다, 면접에서 뭐 본다 그런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본인 강점이 뭐고 이제 장점이 뭔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 갈 때 12월 달에 공고가 났는데 1월 달에 한 달 있다가 접수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12월 달부터 태국어 필수는 아니지만 12월 달부터 그냥 공고 났을 때부터 태국어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나중에 합격하고 파견하기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뭐 태국어 공부해둔다고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원서에 어찌든 쓸 수 있잖아요. 태국어 입문이라고. 저는 공부 시작하고 한 달 후에 지원서 쓸 때 태국어 입문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면접을 아마 2달 있다가 또 3월 달에 봤을 거예요. 그럼 벌써 그때 한 3개월 이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태국어 초급이라고 이제 말을 했고 거짓말은 아니죠. 그렇게 맞춰서 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맞춰서 했고 또 이제 여기 이제 다 사회대 분들이시지만은 사회대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대학이 더 많죠. 지원자 중에. 근데 어떤 스펙은 또 그 사람들이 더 강할 거예요. 스펙은 또 워낙 그 사람들은 본업이 학생이고 여기는 겸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그런 건 그분들이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기들은 자기 장점이 뭔지 뭐 사회 경력이라든지 뭐 그런 장점이 더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본인의 장단점이 뭐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그런 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되고 지원서 그 지원서가 1차에만 저기 영향을 미치는지 2차 아마 제 생각에는 끝까지 그 교수님 추천서가 아마 서류뿐만 아니라 면접 때도 이게 갈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추천서가. 그래서 평소에 또 이렇게 오프라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뭐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교수님이 그분이 잘 그분을 아실 테지만 평소에 전혀 활동 안 하다가 나중에 추천서 교수님 저 누구라고 하니까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하면 뭐 물론 교수님도 면담을 하고 써주시지만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본인의 장단점을 다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좀 학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면접 때도 100% 이제 면접이 한 15분 되나요? 10분 정도? 10분, 15분 되는데 거기에 본인 20년, 30년 된 경력을 다 어떻게 표출할 것인가 그런 전략도 있어야 될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사업을 지원하시는 뭐 태국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을 지원하신다면
벌써 이제 그런 준비가 시작됐어요. 뭐 됐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아까 연장 얘기 좀. 연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한 번을, 그 1년 단위인데 5월부터 3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11개월 정도 계약이 되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한다면. 근데 일단 본인이 원해야 되고 그 자기 학교에서 연장이라면 내가 이제 그냥 연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학교에 1년 더 있고 싶다. 그런 식의 연장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일단 그렇게 원해야 되고 그 학교에서 이 사람 오케이를 해야 돼요. 이 사람 오케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 파견본부에서도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아야 돼요. 그 세 가지 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다른 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연장이 아니라 아예 신규로 넣을 수 있어요. 신규로 또 지원서를 넣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만약에 그게 이제 옮기는 이유가 뭐 학교랑 뭐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그러면 그런 걸 잘 이제 부정적으로 안 보이게끔 설명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렇게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한 번 연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어서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도 신규처럼 완전히 새로 저걸 했어요. 지원서를 냈어요. 이상입니다. 그 오래 계셨는데요. 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수업 외 시간에 남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궁금해요. 그거는 알아서 누가 할까? 자, 여기 이제 못하면 한번 기회를 여기 왜냐면 이 두 분이 그 태국 이 사업의 산증인 2011년 인턴십 6개월짜리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 2012, 2013, 2014 자, 여기 대해서 한국어를 잊어버리셨나? 안녕하세요. 이정열입니다. 저 태국어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늘더라고요. 이제 횟수로는 5cm 돼가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태국어 교실 용어, 교실에서 애들도 조용히 시키거나 협박하는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늘었고요. 아니면 성적에 대한 거 얘기해준다거나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갔을 때 주문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길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이 가서 그런 건 따로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로 뭐 학원에 다닌다거나 과외를 받는다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좀 많이 사람마다 좀 차별, 개인차가 좀 많이 나는데 그리고 저는 조금씩 알아듣고 간단한 거 그냥 의사소통하는 거 쉬운 말을 알아듣고요. 가끔 뭐 저희 매칭 선생님 화를 내서 하는 말을 알아듣지만 모르는 척하고 그런 정도 눈치가 될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2, 3, 4 여가 생활 같은 거는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일단 저희가 있는 곳은 완전히 시골이라서 6시 이후에는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방에 그냥 앉아있어요. 예, 그래서 태국어를 뭐 필수는 하지만 많이 알면 할수록 생활에 도움은 되는데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는 최소한으로 만약에 태국어를 쓰더라도 전략적으로 필요할 때 미리 계획해서 써야지 뭐 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태국어 툭툭 나오거나 그러면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다른 뭐 태국인 교무실에 다 같이 쓰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또 태국어를 알아들어도 모른 척 할 때가 더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또 질문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그 태국의 한국어 그런 환영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